어제 처음 방송 올리고 많은 분들이 응원의 문자 남겨주셨어요. 댓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도 역시 김원수 검찰총장 문재인 대통령 면담 이후에 했던 얘기라든가 아니면 평검사회의 오후에 시작한다고 하고요. 19일 날. 그리고 또 부장검사들 회의도 있고 또 대검이라든가 대한변호사협회 전직 회장들이 입장문 같은 걸 내놨는데 내용을 일일이 소개해 드릴 필요는 없고 취지는 이런 겁니다. 이 법안대로 가게 되면 국민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주의를 하지 않게 되면 그것 때문에 폭주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잘못된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또 검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동안 쌓아왔던 수사의 노하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살릴 수 없게 된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렇게 간단히 생각해 보면 경찰에서 내지는 새로 만들어진 어떤 기관에서 수사를 만약에 엉망진창을 하면 이거 기소를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위라는 어떤 단어가 빠진다고 할지라도 법적으로 봤었을 때 이 재판에 넘길 정도의 어떤 수준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어차피 수사를 해도 재판에 못 넘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여전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중간 과정에 있을 수 있는 절차적으로 변하는 것들을 들어서 국민들의 민생에까지 크나큰 영향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해야 되는가? 한편 더 나아가서는요, 만약에 정말로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라면 검찰의 수사권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검찰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다른 기관의 수사를 할 때 그럼 검찰이 지금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검찰에 한 6,000명, 7,000명 된다고 하는 검찰 수사관들이 어떤 식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조직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면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수사권이라고 하는 건 검찰이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 중에 하나를 검찰이 맡았었던 것 뿐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른 기관에 가면 그동안에 알았던 어떤 노하우가 됐든지 간에 인적 자원이 됐든지 간에 그걸 배분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야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존 기관으로서 협력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게 법조계의 여러 가지 이해 안 가는 부분들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흔히 정관 예우, 저는 정관 비리라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부릅니다만, 그 나라의 어떻게 보면 공직자로서의 근무를 하면서 쌓아왔던 노하우라든가 어떤 또 자료들, 이런 거를 가졌다라는 이유로 개인이 그걸 가지고 나가서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데 그게 너무나 당연시되는 거. 그러니까 검찰로 예를 들면 이렇게 대기업을 수사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옷을 벗고 나와서는 그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또 수사하는 검사들의 맞은편에 서서 변론을 하고 돈을 받는다는 거. 이게 어떻게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법원은 예를 들어서 1심 판결문 같은 경우 하급심 판결문들은 공식적으로 공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판사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판사 개인의 지적 재산이 아니잖아요. 국가의 공적 기관에 의해서 국가가 비용을 들여서, 정확히는 국민이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때문에 막아야 되는 것을 빼놓고는 당연히 공개가 되는 게 그게 당연한 건데 다 법원이 움켜쥐고 있거든요. 원래 처음부터 국민들의 권한이고 국민들의 자료이고 국민들의 재산인 것을 왜 검찰이나 법원은 우리 거라고 생각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